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플이 출시한 RLUSD가 EU가 이제 규정이 시행이 되면서 테더의 대안으로 떠올랐다라는 소식인데 앞서도 제가 시황 브리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던 내용입니다. 리플이 선보인 RLUSD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빠르게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EU의 미카 시행으로 규제를 준수하도록 설계된 RLUSD는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카 규정이 전면 시행이 되면 유럽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12월 30일 상장 폐지가 된다. 이로 인해서 RLUSD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미카라고 하는 법안은 이제 유럽 연합이 암호화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던 그런 법안입니다. 이게 이제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아마 작년 초였나 그때쯤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카가 시행되는 그 미카의 항목들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유럽 내에서 좀 변화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항목들을 찾아보니까 테더에게 좀 굉장히 불리한 항목이 있었어요. 테더라는 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항목을 테더가 과연 지켜줄까? 미카의 규정을 지켜줄까? 현실적으로 미카의 규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카가 유럽 내에서 퇴출이 될 것이다. 테더가 유럽 내에서 퇴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테더가 이제 바라볼 때 유럽 시장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국 하나만이 아니라 그 유럽 연합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이 크다 보니까 테더도 이제 웬만하면 미카엘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퇴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는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미카 시행의 규제를 준수하도록 설정이 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카가 시행이 돼도 이런 리플의 USD는 퇴출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테더를 못 쓰면은 이제 유럽에 계신 분들께서 그러면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좀 떠오를 수 있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는 과정 중에 리플이 소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소각이 된다라는 거는 공급이 또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리플의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석들이 이제 리플의 또 하나의 호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 드릴게요. 지금 게리 겐슬러 사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이제 임기를 마치고 사임을 하게 될 건데 최근에 팀 스콧 미 공화당 상원 의원이 SEC 의장 후보인 폴 애킨스의 금융규제 주요직 임명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그의 풍부한 규제 경험으로 게리 겐슬러 의장이 자본시장과 미국 경제에 끼친 피해를 되돌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이제 암호화폐 저승사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인물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워낙 이제 악명 높기로 유명한 인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폴 애킨스로 이제 트럼프가 바꾸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폴 애킨스로 바꾸겠다라고 한 건 아니고 게리 겐슬러를 자르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어요.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열렬한 지지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이제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내용을 계속 쭉 보시면은 이 스콧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옹호자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팀 스콧이 직접 본인이 SNS에 게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내 블록체인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인물입니다. 근데 요 인물이 게리 겐슬러를 이제 대놓고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SEC 의장을 환영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한 거예요. 그 지난해 12월 성명문까지 이분이 내셨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금융 세계를 민주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SEC 의장 옆에 계신 이분한테는 날선 비판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이었던 그런 법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에 30%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던 그런 또 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암호화폐에 또 안 좋은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도 환영하고 또 트럼프가 지명한 SEC 위원장도 환영을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담긴 겁니다. 근데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 부과 그리고 게리 겐슬러 의장은 업계에서 적대적인 태도로 미국 내 블록체인 사업을 또 저지를 해왔다. 그런 내용들을 좀 하면서 이제 계속되는 겐슬러 비판을 이제는 대놓고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게리 겐슬러는 지금 사임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도 계속되는 이제 암호화폐 산업에 관한 비판 강도를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인터뷰가 이제 외신 기사로 게재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기사들에 이제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물러날 인물이기 때문에 폴 애킨스라는 인물이 왔을 때 변화에 더 주목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나긴 하지만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보다는 이제는 지도자가 될 트럼프의 행동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게리 겐슬러는 마지막까지 암호화폐가 이제 사기와 조작에 취약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영향도는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로 지명이 된 폴 애킨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옹호자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게리 겐슬러도 이 블록체인 업계를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임명이 됐을 때 크립토 투자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막상 나와서 집권을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 업계들한테 소송건만 진짜 몇백 건을 했다고 해요. 소송을 계속 거는 거예요. 그 블록체인 기업들한테. 100 몇 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암호화폐 산업을 굉장히 이제 규제하려고 했었던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폴 애킨스도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든든한 뒷배가 있죠. 트럼프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폴 애킨스의 행동에도 그리고 그 귀추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보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